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합니다.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이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셔서 시장과 종목, 대응 방법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이전과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12월 CPI 지수가 예상치인 6.5%로 나오면서 안도감을 보였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우리 시장, 양시장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운송, 해운 업종 강했고요. AI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로 무려 8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2,377선으로 시작한 지수는 장중에 2,400선을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통위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9% 오른 2,386.09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전반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였습니다. 어제 하루 매도로 돌아섰던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로 들어왔고요. 또 외국인도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업종으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전기전자, 금융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은 나홀로 7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전일 대비해서 0.14% 오른 이 소폭의 강보합권 711.82포인트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힘이 빠지면서 역시 강보합으로 거래 끝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어제와 같은 그림입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해서 4원 59전 내린 1,241원 30전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에 1,234원대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인상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도 1,240원대로 안정세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공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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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의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무대를 뒤집은 종목 코너이죠.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오늘은 또 최근에 시장에서 네.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기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중에서도 AI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도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죠.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이전에 뭐 9월 작년 9월 달에도 상승 탄력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때는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주로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라고 이제 오픈 AI가 개발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AI 프로그램을 이제 그쪽에다가 오픈 AI라는 회사에 이제 1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한국 돈으로 하면 12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챗 GPT라는 새로운 어떤 테마가 하나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가 오늘 또 발표를 했었죠. 2030년까지 AI 활용 기업을 이제 3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AI 기업들이 1% 수준에 불과한데 이후에는 30%까지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육성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제 테마가 또 하나 형성이 되면서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이외에도 이제 주민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주민터넷 그리고 뭐 마인즈랩 아니면은 뭐 바이브 컴퍼니, 셀바스 AI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또 아니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빨갛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다른 대형주 위주의 좀 양호한 상승이 나왔을 뿐이지 그 외에 중소형주들 특히나 뭐 오늘처럼 테마나 어떤 호재거리가 붙지 않는 이상은 뭐 상승이 나오지 않은 거의 뭐 시장과 함께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소 지루한 시장일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금요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미국장이 또 휴장이다 보니까 아마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CPI 발표가 돼서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죠. 6.5%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제 미국장도 좀 상승을 했었고요. 다만 CPI가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또 지지부진할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까라고 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번 주 내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좋았기도 했었고 5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CPI 그 상승률 둔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처럼 계속 박스권 그리고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AI나 어떤 또 강력한 테마가 붙는 박스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 2023이 또 열렸었죠. 이제 거기서도 이야기 나왔던 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 이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CES 2023의 또 화두가 뭐냐라고 뽑아봤을 때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모빌리티 이런 미래 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빌리티나 메타버스 이런 산업들에서 항상 이 AI가 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육성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한국항공우주가 지분을 10% 인수를 하면서 국방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으로도 좀 연계가 돼 있고요. 지금은 또 AI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규 상장주인 만큼 상승 탄력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또 무섭게 올라가는 게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제 단기 과열 종목에 지적이 되면서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단기 과열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 과열이 걸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주의를 하시고 일단은 좀 이렇게 관심 종목 정도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 섹터나 산업 자체, 뭐 마인즈랩도 그렇고 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요즘 AI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난테크놀로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지난 10일에도 급등을 나왔고 오늘도 24%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오픈 AI 투자 소식과 함께 오늘 또 다른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AI 내재화 전략심의 확정 소식과 함께 현재의 1% 수준에서 2030년까지 이 30%까지 AI 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ES에서 관련받은 주목받은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좀 관심 종목으로 두되 단기 과열은 주의해서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대원 대표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AI 관련주를 들고 네. 와서 사실 다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 한 번 더 네. 해주세요.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말씀하셨다시피 비중을 산업부에서 30% 정도 확대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매출이 그게 곧 매출 증가로 좀 증가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CES로 부각받으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지금처럼 호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같이 좀 묶음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줌 인터넷이 오늘 기술적 강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노란 박스를 보면은 좀 하단에 있었죠. 그동안 로봇주라든지 AI 관련주가 좀 많이 눌림을 받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무래도 핸드폰 하나로 뭐 난방을 킨다든지 혹은 핸드폰 하나로 세탁기를 돌린다든지 청소를 미리 해달라는 등 그렇게 다 이제 전반적으로 세상이 좀 많이 좀 변하지 않을까.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럼으로써 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AI가 오르면은 로봇주까지 함께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공대원 대표님도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AI 관련주 상한가 기록한 줌 인터넷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방향과도 함께 가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볼 때도 박스권 하단에 있어서 이 반등이 나오는 추세에 있는 만큼 AI와 함께 로봇 관련주도 눈여겨보자라고 추가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원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또 급격하게 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랑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PNC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PNC테크는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력 관련주로도 많이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장중에 이제 21%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만 그 힘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윗꼬리 달고 길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 PNC테크라는 종목 자체가 원래 평소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또 윗꼬리 전문 또 종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오늘 장관이 철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철도 관련이죠. 철도 관련주도 상승이 나오고, 오늘 뭐 대호 AL이라던가 뭐 대아TI라던가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안전 긴급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6월 달에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일정 예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안전 대책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사고 위험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이런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련주인 동시에 이제 선로죠. 선로에 뭐 낙뢰라던가 아니면 까치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뭐 단전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 고장 위치를 찾아주는 시스템을 좀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많이 또 인정을 받고 있고요. 평소에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 기업이 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 PNC테크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 철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PNC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또 8%가량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시총이 지금 37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억이 되지 않는 좀 굉장히 작은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고 뒤따라갔다가는 조금 이제 피해를 또 입을 수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은 뒤따라가기보다는 차라리 공략을 하시겠다면 뭐 선침의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던가 혹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또 움직임은 없더라도 이제 좀 변동성이 작고 안정성을 좀 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스마트 그리드나 전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이슈 자체가 많은데 일단은 GTA를 또 조기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인리 신수도 건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디리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사우디에서 제2의 네옴시티로 밀고 있는 또 그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기가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일단은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린벨트도 해제하겠다. 그리고 DMZ 구역도 좀 해제를 하거나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인프라 개발 소식 그리고 뭐 규제 완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력, 이 송배전 이런 쪽은 사실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도 이제 전력 관련, 인프라 투자 관련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NC테크가 공략하기 조금 무섭다, 너무 소형주여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수익금이 또 안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한가 도전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PNC테크를 꼽아주셨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련과 함께 철도 관련주로 인프라 구축 관련주이죠.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 철도 개혁이 나오면서 철도 관련주 전반 상승세를 보였고 역시나 이 PNC테크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종가는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도 변동성이 나온 만큼 급등이 나왔다고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주연 대표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대현 대표님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네. 인바이오젠입니다. 네. 네,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랐다가 좀 눌렸는데 네, 어제도 살짝 올랐었죠. 네, 네. 어제도 맞아요. 네. 어제도 올랐다가 네. 좀 눌렸죠. 아무래도 이제 CPI가 좀 둔화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비트코인도 좀 반등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발표를 했죠. 6.5%로 좀 둔화되게 좀 발표가 나옴으로써 전월 대비 좀 하락하는 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이 좀 얇아지는 게 좀 두꺼워지는 게 아닌가, 경기가 좀 다시 물가가 좀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자동차도 올랐고 해운주도 좀 올랐고 이렇게 좀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갑이 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좀 소비를 좀 하게 되죠. 소비주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CPI 발표를 함으로써 좀 그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1월 중으로 좀 중국 코로나 확산세가 좀 정점을 좀 찍을 것이라고 전망이 좀 내비치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 만큼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본다면은 오늘 23%까지 올랐다가 8%에 마감을 했죠. 그전 고가가 한 1,060원 부근인데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앉은 그런 흐름이에요.
아무래도 이때 좀 매수를 좀 했던 분들 혹은 물렸던 분들이 오늘 좀 올라왔을 때 본전 심리로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강한 그런 눌림이 좀 그래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월봉을 본다면은 좀 박스권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월봉을 본다면은 600원 부근에서 1000원까지 매 월마다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면서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동전주는 좀 웬만하면 좀 피하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인바이오젠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라 둔화를 확인했고 위험자산 코인도 상승세를 보이며 인바이오젠 관련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눌릴 수 있는 자리였던 만큼 이런 동전주는 좀 피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역시나 의견 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공대원 대표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역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공대원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네. 종목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좋네요.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네, 앞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면은 좀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요즘 네. 최근에 구리값도 지속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금값도 계속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경기 둔화 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공대원 대표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안다 하시는 분들 잠시 후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새롭게 전략 세워볼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 가져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9일에 매수 들어간 드림 CIS입니다. 임상 수탁 기업으로 알려주셨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2% 달성을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긴 한데 이 드림 CIS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드림 CIS는 또 워낙에 네. 이제 자리 자체도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또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자리도 슬슬 잘 잡아 나가는 그런 네.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목표가까지 가져가셔도 뭐 이제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드림 CIS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좀 남색이죠. 짙은 남색깔 선이 241선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림 CIS가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상장한 지 한 2년 정도 된 기업인데 장기간 동안에 이 241선 밑으로 좀 하회를 하기도 하고 살짝 돌파를 하다가도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장기간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시금 좀 저점에서 바닥을 좀 들어 올리면서 241선 위로 안착을 하는 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241선 위에 안착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임상 전문 수탁 기관입니다. 이제 CRO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타이거 매드라고 CRO 분야에서는 굉장히 또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손이죠. 한 손 안에 드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업의 이제 손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합니다. 이제 중국의 타이거 매드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구축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드림 CIS도 그 수혜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조금 그 매출이라던가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 CRO 임상 수탁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활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앞으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좀 앞으로도 이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거기에 반영되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을 실패하고 뭐 2상, 3상 실패한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급락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하한가에 가기도 하고 혹은 뭐 마이너스 20%는 우습게 갈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드림 CIS처럼 이런 임상 수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뭐 임상을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임상을 어쨌든 간에 해준 그 가격은 또 금액은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변동성이 적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 JP모건 헬스케어 과정에서 또 이 제약바이오 측면 쪽으로 좀 기대감이라던가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림 CIS는 뭐 수정할 것 없이 그냥 원래대로 목표한 대로 목표 수익률까지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드림 CIS에 대해서 안정적인 자리다,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지만 241선 위에 안착해서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고 또 기업적으로 볼 때 임상 수탁 기업 중에서 순위 안에 드는 기업이고 이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매출 증대까지도 연결되면서 주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또 임상 수탁 기업이기 때문에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적다고까지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5일에 매수 들어간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어떤 전략을 하면 또 좋을까요? 일단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최근에 조선 관련해서 또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수주 소식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작년이죠. 작년에 뭐 친환경 선박 이런 것들이 또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리면서 이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호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다. 작년까지 굉장히 또 좋았는데 올해 2023년에도 이 호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매출을 낸다던가 영업이익을 낸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던 기업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2023년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내년부터는 꾸준히 이 실적이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제가 이거를 제시해드렸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계 뭐 호황 뭐 이런 것
것들도 있겠습니다. 좀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추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이제 해상 부유 원전이라고 해가지고 CMSR 이 원전 사업에도 좀 뛰어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에너토크라던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상승률이 좋았었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원전 사업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원전 비율을 34%까지 지금은 한 27%, 20%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한 34% 넘게 34.6%까지 이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원전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될 거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삼성중공업의 해상 부유 원전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전은 더 앞으로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MSR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대형 원전보다 또 작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또 건설하는 기간도 2년으로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선 3사죠.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기업들이 원전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우건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이런 기업들도 이제 지금 최근에 건설사라던가 이런 상황이 별로 좋지를 않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사업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원전 사업이었고 원전 사업에 뛰어들면서 앞으로 이 건설사들의 뭐 자금 경색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조금 극복해 나가겠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좀 다져 나가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이 변화하는 뭐 세계라던가 확정된 어떤 미래를 향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지금 적자 전환에서 흑자 전환으로 넘어간 만큼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리 자체도 굉장히 저점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 저점 좀 반등하는 여기 이제 이 회색깔 하늘색이죠. 하늘 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탈했을 요 당시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라는 거는 또 금방 회복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시장에 의해서 갑자기 좀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밀린 경우에는 좀 금방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해뒀으니 이후에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수익을 좀 차근차근 챙겨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똑같이 원래 목표했던 그 목표가까지 잘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들어봤습니다. 작년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었지만 2023년 올해부터 흑자 전환하며 내년에도 매출 증가할 기업으로 보고 계시고 또 추가로 원전 관련 사업지로도 있는 종목으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주가의 위치도 저점에 자리하고 있어서 목표가까지 포위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매수한 아세아텍입니다. 매수가 2,955원이고요. 10일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13% 넘게 올랐는데 아세아텍 오늘은 조금 조정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네. 그 UAE 네. 그 경제 사절단을 꾸리고 이제 또 출국을 한다라는 그 이야기 소식이 나왔을 때 네. 장중에 13% 정도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UAE 경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앞으로 뭐 이때 네옴시티 이전에 네옴시티 때처럼 팀코리아를 꾸려서 수주를 받아오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리스트가 또 함께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저희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이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이 재료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시해드렸던 그 다음 날에 바로 장중에 9% 넘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원 위치까지 돌아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목표가를 제가 3,20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목표가보다 30원, 30원 깻잎 한 장 차이로 도달을 네. 못하고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다시 좀 힘을 모으고 더 추가적으로도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41선 밑으로 살짝 이런 밀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재료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세아텍은 농기계 관련 주죠.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율주행 농기계, 그 농기계 드론 같은 앞으로 뭐 에그테크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또 착착 잘 해나가고 있고 실적도 충분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충분히 목표 수익률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아세아텍에 대해서는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UAE 경제사절단에 대해서 해외 순방 관련 수혜주로도 꼽혔고요. 이 농기계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와 관련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급등세 나올 수 있는 만큼 홀딩, 매수,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이 종목과 시장에 대한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대현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10일에 매수 들어간 한일사료입니다. 매수가 4,395원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10% 이미 달성을 했네요. 이 곡물 관련주 한일사료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일사료는 일단 CPI 발표를 네. 앞두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네. 한 지금까지 방송 중에 나간 게 한 9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수익 실현을 완료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을 했고 왜 관심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CPI라는 일정이 있었었고 저는 좀 반복적인 좀 패턴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락할 때도 반등을 한 번씩 준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1선을 타고서 반등을 한 번씩 주죠. 21선이라는 게 20일 동안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 가리키는 그런 수치인데 한 번씩 반등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 요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죠. 그 후에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둔화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21선 부분까지는 하방으로 우하향하면서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드렸고 그 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이때 한 10% 이상, 7, 8% 정도 올랐었네요. 예, 그래서 충분히 수익 구간을 줬던 것 같고 이처럼 첫 번째로는 일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반복적인 좀 패턴을 보이는 그런 종목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석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석유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9,780원에 매수했고 최고가 수익률 9% 넘게 달성을 했는데 한국석유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네, 한국석유도 그때 당시에 정유가 좀 설비를 92%에서 79% 정도 좀 가동을 좀 중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이다.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내비쳤었죠. 네. 그때 당시에도 배럴당 한 72달러 정도 됐었는데 한 85달러 정도까지는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박스권을 뛴다고 그때도 추천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9만 원 부근에서 매 월마다 10,0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 1월달, 12월달, 11월달 반복적인 좀 패턴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이것도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다 부합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천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한국석유는 뭐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조금씩 매도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일봉상 저점을 높이고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홀딩으로.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네, 한국석유 보유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일에 매수한 KPX 생명과학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매수가 5,020원이고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34% 달성을 했고 지금도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수익권에 있습니다. KPX 생명과학은 더 들고 가도 되나요? KPX 생명과학도 네.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네. 중국에서 너무 지금 심해져가지고. 심해져서 네. 그러한 이유로 좀 보냈었고 그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은 변곡점 부근이었어요. 네. 이 부분에서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눌림목 구간이죠. 그 뒤로 좀 이렇게 반등을 좀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죠. 코로나도 중국에서 너무 확산을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 감기약도 품귀 현상을 보였었고 해열제 역시 품귀 현상을 좀 보였었죠. 사재기를 막 한다고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인바이오젠을 설명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내에서 1월 달이 좀 정점을 좀 찍을 것이다. 코로나 중국에서 확산세가 정점을 네. 찍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는 아무래도 좀 이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덜어내거나 네. 차익 수익 실현을 좀 하시기를 좀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추세도 보시면은 21선에서 좀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세도 이탈을 했고 그리고 1월 중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도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AS 종목 KPS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덜어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추천해드린 당시에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폭등하던 시기였고 이와 함께 감기와 품귀 현상으로 추천해드렸었지만 1월에 코로나가 정점이 예상이 되면서 역시나 추세도 이탈했던 만큼 앞으로는 좀 매도로 비중을 덜어내보자 의견 주셨네요. 마지막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 매수 들어간 SCM 생명과학입니다. 백혈병 치료제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수익률 10% 넘게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까요? 네, SCM 생명과학도 JP모건 네. 이제 헬스케어라는 이슈가 있었고 네, 이벤트를 앞두고. 네, 이벤트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백혈병도 상반기에 올해로 좀 출시 임상 이상의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두 가지나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가 반복적인 좀 패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13,000원에서 15,000원 부근을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한다. 지금 거의 12월 20일부터 1월 6일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날 추천이 나갔고 네. 그 후에 이제 한 10% 이상 좀 반등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지금 좀 빠지고 있죠. 아무래도 재료가 좀 소멸을 했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이 3%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시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종목을 사는 이유를 종목을 사기 전에 무슨 모멘텀이 있고 반복적인 패턴인지를 확인하시면 보다 좀 수익 적중률이 좀 더 여러분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대현 대표님 깔끔하게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종목 SCM 생명과학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또 백혈병 치료제 이슈와 함께 추천해드린 종목인데요. 이제는 재료가 소멸이 되어 있고 수익 실현도 이미 한 만큼 정리해보자 의견 주셨네요. 이야기해주신 공대현 대표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현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대현 대표님이 잠시 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를 해주시나요? 오늘도 네. 일정이 있는 네. 일정이 있는 네. 종목을 선별해 왔고요. 네. 정부가 1월 17일 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네. 치밀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일정이 있는 종목군을 가져왔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여러분들 보이고 있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웹툰이 처음에 관련주가 좀 올랐었죠. 네. 재벌집 이후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웹툰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좀 지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뒤로도 지금 여행 테마 혹은 항공 테마 이런 쪽도 미증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도 지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가 AI도 물론 잘 가고 로봇도 물론 잘 가지만은 리오프닝 관련주도 추세가 살아있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 중국 소비가 앞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관련주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역시나 이유 있는 추천 종목을 드린다고 합니다. 1월 17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와 관련된 종목과 함께 리오프닝 섹터, 여행이나 항공,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공대현 대표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와 보시고요. 저희 잠시 후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힌트
힌트 제시해 드리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나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순서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아까도 힌트를 드렸었는데 네. 전력 관련주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은 오늘 또 LS 전선 아시아죠. 같은 이 계열사인 LS 전선 아시아가 오늘 장중에 또 꽤나 크게 장중에 한 7%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LS 전선이 이제 이번에 UAE에 이제 그 팀 코리아를 꾸려서 가는데 우리 정부가 또 팀 코리아를 꾸려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국빈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UAE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많이 움직였었고 아세아텍도 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도 이번에 또 새로운 이제 그 기업 중에 또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시즌에서 LS 전선 아시아를 또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오늘 나왔었고요. 그리고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LS 그룹이 원래 걸프 협력 기구라고 해가지고 뭐 아랍이라던가 아랍이라던가 뭐 사우디 요런 오만 요런 석유 국가들이랑 같이 이제 협력 기구에서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또 최근에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두바이가 1경원 이제 투자 규모를 키우겠다. 그리고 제 세계 3대 도시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LS 또 계열사 이 종목이 전력 인프라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CES 2023에서 이 LS 회장이 또 방문을 해서 지금 이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이 미래 기술들이 LS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모든 전력 인프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또 산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주 잔고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대형 수주를 또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미 2.4조 원 정도를 2.3조 원이네요. 연말에 수주 잔고가 2.3조 원까지 이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한 뭐 내용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목표 수익률은 10%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로는 LS 일렉트릭 들어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경제 사절단의 계열사인 LG 전선 아시아 포함 이야기와 함께 두바이 1경원 세계 3대 도시 프로젝트 재료까지 있고 이런 인프라 사업에 많이 포함되는 기업인 만큼 추천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5천 원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힌트 제시해 주시죠. 아, 네네. 네. 힌트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네. 1월 17일 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1월 중으로 중국 코로나 이제 방역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듯이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웹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항공주도 있고 여행 테마도 있고 뭐 많긴 하지만은 차트 함께 보시면은 네. 추세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면서 28,000원 부근에서 지금 3만 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현재 12월 말부터 현재 1월 중순까지 한 2주간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단선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상단선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짧게 3%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대현 대표님의 전략적인 힌트 들어봤습니다. 1월 17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와 함께 연관된 종목이고요.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주이고 목표 수익률 3% 제시해 주셨네요. 잠시 후입니다. 8시부터 공대현 대표님이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수혜받는지에 대한 주제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가치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다 바르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